자, 이번 시간에는 시장 재건축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재건축, 제가 자주 합니다. 상가 재건축, 오피스 재건축, 주상복합 재건축, 그리고 빌라 재건축, 그리고 사는 같은 시장 재건축도 제가 자주 자문드리는 그런 내용이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는 제가 직접 그 현장까지 방문해가지고 자문드리고 올라온 적도 있어요. 자, 제목 보시는 것처럼 사안에서는요, 시행 대행사에 불과한데도 매도 청구의 당사자, 즉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 주신 사례입니다. 보통 매도 청구 소송은 재건축 조합에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행 대행사가 매수 지정자로 지정되어 가지고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사안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자, 관련된 쟁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질문부터 읽어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조그마한 시장을 재건축하려고 하는 시행사 대표입니다. 시장이 노후화되고 더 이상 시장 기능을 못해서 공실이 많이 나고 있어서 개발이 시급합니다. 요즘 굉장히 이런 일이 많죠. 상가 또는 시장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저희가 변호사님 유튜브 영상을 보고서 복잡하게 도시정비 사업으로 가지 않고 집합건설법에 따라가지고 재건축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구체적인 절차는 추후 상세한 자문으로 문의드리고, 오늘은 재건축 조합이 아닌 시행대행사가 시행대행도 하면서 매도 청구 당사자가 되어서 소유권을 시행대행사 앞으로 이전받아 올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이게 가능한 것인지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대해서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상담을 드리고 왔습니다. 관련해서 법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사안 같은 경우는 단독 건물인 시장이에요. 단독 건물인 시장이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에 따라 가지고 재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의문 품지 마세요. 제가 다 했습니다. 해봤고, 게다가 판례 다 축적되어 있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돼요. 된다고 보시고 진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집합건물, 이것은 단독 상가이기 때문에 단독 상가로서 집합건물이에요. 그래서 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런 집합건물법에는요, 제48조에 구분소유권의 매도 청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구분소유권의 매도 청구는 재건축 조합이나 재건축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보실게요.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 소유자에게 우리에 참여해라, 우리 사업에 참가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제가 내용 증명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내용 증명 같은 경우는 이게 특별 송달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면으로 촉구하는 경우 촉구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안 받아버려요. 내용 증명에 뭐 수치 거절 또는 행방 불명, 이것 때문에 안 받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디하게 내용 증명 보냈는데 안 받아요? 그럴 경우에는 빨리 소송 제기하셔야 돼요. 매도 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하셔서 법원을 통해서 이런 소장이 특별 송달되도록, 만약에 송달 안 받으면요, 적어도 공시 송달이라도 되도록 이렇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반드시 서면으로 촉구하셔야 된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런 촉구를 받은 구분 소유자는 2개월, 이런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회답을 안 했을 경우에는요, 사망입니다.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는요, 그 경우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자기의 의사를 밝힌 것, 즉 회답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자, 이런 걸 전제로 해서요, 다음 조항을 보실게요. 제4항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제4항, 제2항의 기간, 이게 2개월이었죠. 2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나오고, 그걸 제가 붉은 글씨로 표시해놨어요. 보십시오.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 소유자, 그리고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 소유자. 같은 분들이죠. 아무튼 재건축에 동의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런 모임, 보통은 이런 분들이 모여서 재건축 조합을 결성하잖아요. 재건축 조합이나
재건축위원회가 결성되어서 여기에서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는입니다. 또는 즉 구분 소유자만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는이에요. 이들 즉 찬성한 구분 소유자, 재건축에 찬성한 구분 소유자들 전원의 합의에 따라 가지고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을 매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된 자, 이게 매수 지정자입니다. 매수 지정자가 아까 종전에 이렇게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나는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는 구분 소유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매도할 것을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는 두 부류예요. 하나는 구분 소유자 또는 구분 소유자들이 모인 조합체에서 또는 매수 지정자, 구분 소유자들이 동의하신 매수 지정자 이 두 부류에서 매도할 것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매수 지정자는요. 보시는 것처럼 전원이 합의, 재건축에 찬성한 분들 전원이 합의하면 되는 것이지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독 건물이 시장인 경우에 시장정비사업, 이게 뭐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여기에 이 상가 전통시장 재건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또는 도시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이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보통 재건축 재개발의 모법이죠. 가장 기본적인 법입니다. 이걸 보통 공공재건축이라 하거든요. 이런 공공재건축을 가지 않고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재건축하는 것 가능합니다. 이걸 민간재건축이라 하잖아요. 이런 민간재건축인 집합건물법에 따라가지고 단독건물 시장 재건축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전통시장이라 해가지고 반드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시장 정비사업을 따르거나 아니면 더 넓혀가지고 도시정비사업을 따르거나 이래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요. 시장이라 하더라도 재건축결의 요건이 완성되면 재건축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 소유자의 대지, 그 다음에 나머지 전유 고용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매도 청구 소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매도 청구 소송을 위해서 아까 두 부류가 있다 했죠? 한 부류는 구분 소유자들, 즉 찬성한 구분 소유자들이 매도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요. 이렇게 이분들이 다 매도 소송 제기하기 어려우니까 매수 지정자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매수 지정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매수 지정자를 지정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합건법상 매수 지정자는 재건축에 찬성한 구분 소유자의 전원 동의로 지정되면 족한 것이지 이런 매수 지정자의 특별한 적용 요건은 규정해 놓고 있잖아요. 특별한 적용 요건은 없습니다. 별도로 규정해 놓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시행 대행사를 할지라도 매수 지정자 지정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시행 대행사가 매수 지정자로 되어가지고 매도 소송 진행하는 경우가 사실은 다수예요. 대다수가 이렇게 시행 대행사가 매수 지정자로 지정돼가지고 매도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목 보시는 것처럼 시행 대행사에 불과한데도 매도 청구의 당사자, 즉 매도 청구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